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영화 보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주인공은 기억 안 나는데 악당 생각만 났던 경험 있으실까요? 네, 어떤 악당이 있을까요? 조커, 타노스, 라이토, 매그니토, 한니발 렉터? 네, 이름을 들으면 바로 얼굴 짠 떠오르시죠? 네. 그런데 같은 작품의 주인공 얼굴 잘 안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박자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사실 저도 그래요. 다크나이트 하면 배트맨 얼굴의 인상보다 조커의 인상이 먼저 떠오릅니다. 네, 이건 그냥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오늘은 그 설계도를 들여다봅니다. 왜 빌런은 주인공보다 강렬한가? 그리고 좋은 빌런은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빌런을 기억하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한 가지 개념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이론에서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안타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는 그냥 적이 아닙니다. 어원을 보면 엔티 에이고니스트의 합성어. 그러니까 주인공의 행동에 맞서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쁜 놈이 아니고 주인공의 목적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반대급부, 거대한 힘, 거대한 방향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행동에 맞서는 이라는 단어겠죠. 그러니까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막는 것, 그러니까 선택을 흔드는 것. 그러니까 안타고니스트가 빌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좋은 빌런의 기능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빌런을 더 오래 기억할까요? 심리학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이 기억은 감정 강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위험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또 긴장됐던 순간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따뜻했던 기억보다 위험했던 기억을 더 선명하게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칭찬받은 그런 날보다 뭔가 실수해서 고생했던 날이 훨씬 더 오래 기억나지 않나요? 빌런은 바로 이 감각을 작동시킵니다. 착한 주인공이 주는 감동과는 완전히 다른 회로를 건드립니다. 얘는 대체 무슨 짓을 할까 하는 이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동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위협은 마음을 각성시킵니다. 각성된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좋은 빌런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태제가 있어요. 네, 태제는 내가 세상을 이렇게 본다 라는 주장입니다. 논문의 핵심 명제 같은 거예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논리입니다. 조커를 한번 볼까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배우 히스 레저가 명연기를 펼쳤던 이 멋진 배역은 단순한 무법자가 아닙니다. 조커는 돈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권력도 목적이 아니에요. 조커의 태제는 이겁니다. 인간은 딱 한 번만 무너지면 금방 괴물이 될 수 있다. 질서는 그냥 얇디 얇은 합의일 뿐이다.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들 어떻게 들리세요? 과연 완전히 틀린 말들일까요? 우리는 이 문장을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조커는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이야기 이론가 로버트 맥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충돌은 선과 악의 충돌이 아니다. 사이의 충돌이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서의 충돌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겠죠. 주인공도 옳고 빌런도 어떤 의미에서는 옳을 때 이야기는 비로소 질문이 됩니다. 그냥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것들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우리 반지의 제왕을 잠깐 볼까요? 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후로는 사실 말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나와서 자기 논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존재가 무엇을 말하는지 압니다. 아니 어떻게 알죠? 말도 안 해줬는데? 자, 왜냐하면 사우론의 태세는 반지 자체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반지가 프로도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네가 가져도 돼. 네가 쓸 수 있어. 네가 이거 가지면 너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자, 사우론의 태세가 주인공 안에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빌런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 안에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빌런은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빌런과 주인공은 대부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같은 상처, 같은 욕망, 그러나 다른 선택. 이것을 설명하는 서사 용어가 있어요. 포일 캐릭터라는 건데요. 포일은 보석 아래에 까는 얇은 금속 박지예요. 그러니까 보석 아래 깔려서 있는 약간 반사판 같은 겁니다. 보석 자체를 빛나게 만드는 장치죠. 그러니까 자체는 빛나지 않는데 박지가 없으면 보석의 빛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빌런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빌런이 없으면 주인공이 얼마나 어렵게 선택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선택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엑스맨을 봅시다. 프로페서 X와 매그니토가 나옵니다. 둘 다 뮤턴트죠. 둘 다 인간에게 차별받았고 둘 다 자기 종족의 영원한 생존을 원합니다. 여기까지 완전히 같아요. 그런데 선택이 갈립니다. 프로페서 X는 공존을 택하고 매그니토는 지배를 택합니다. 매그니토가 있기 때문에 프로페서 X가 선택한 공존이라는 가치 있다는 개념이 단순한 그의 낙관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보여주니까요. 만약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념이라고 보이기보다 그냥 그 사람의 원래 그런 성격이야 라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포터와 볼드모트 둘 다 어릴 때 부모를 잃었고 둘 다 마법 세계에서 예언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달랐어요. 해리는 사랑과 희생을 선택했고 볼드모트는 지배하기를 선택합니다. 덤블도어가 해리에게 말하죠. 너와 볼드모트의 차이는 선택이었다. 같은 출발점, 다른 선택. 그 대비가 있어야 주인공의 선택이 빛납니다. 빌런은 주인공의 다른 얼굴, 반대편에 비친 거울 속 얼굴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빌런에게 끌리는가? 사실 우리는 빌런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빌런은 우리가 현실에서 숨기고 사는 그런 감정을 대신 표현해 주거든요. 조커는 다
부셔버리고 싶다라는 충동. 타노스는 세상을 내 방식대로 정리할 거야. 싹 다 없앨 거야. 이런 욕구. 라이토는 내가 정의야. 내가 신이야. 이런 욕망. 이것을 대신 살아줍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은 그림자, 즉 섀도우라는 개념을 제시하죠. 인간은 누구나 의식적으로 눌러놓은 어두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노, 질투, 파괴 욕구, 불공평한 것들에 대한 복수심. 네, 사회 안에서는 사실 이것을 대놓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속 빌런이 나 대신 표현해줍니다. 타노스는 통제 욕구를 대신 보여주고, 조커는 혼돈 욕구를 보여주고, 라이토는 절대 정의에 대한 욕구를 대신 살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전하게 그 감각을 경험합니다. 이야기 안에서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카타르시스? 예, 바로 그겁니다. 비극을 보면서 감정을 정화하는 경험. 이게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속이 다 시원하네. 막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 느낌을 주죠. 빌런은 단순한 악당이 아닙니다. 관객의 억압된 감정을 대신 살아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줄 알지만 그들에게 끌립니다. 5번째로, 그럼 반대 케이스는 없을까요? 약한 빌런? 약한 빌런이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냥 막 소리만 지르고 이유 없이 화내고 주인공한테 쳐맞고, 자, 이런 걸로만 존재하는 빌런. 자, 그 순간 관객은 어떻게 되죠? 긴장을 멈춥니다. 이미 결과가 너무 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겠네. 요즘 마블이 살짝 비판받는 지점이 여기에요. 빌런이 워낙 강한데 태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은 너무 화려하고 정신없는데, 그래서 대체 쟤들은 지금 왜 싸웠던 거지?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 말이죠. 우리가 타노스를 예외적으로 오래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 진심으로 자기 논리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이 한정된 세상에서 절반을 지워야 나머지 절반이 살아갈 수 있다는 태제. 본인의 생각에 대한 깊은 믿음. 동의는 못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살짝 이해가 갑니다. 이해되는 빌런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다크나이트의 조커를 다시 봅니다. 그는 배트맨을 죽이려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커는 취조실에서 배트맨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를 완성시켜. You complete me. 조커에게 배트맨은 제거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태제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파트너. 그래서 죽이는 대신에 배트맨이 자기처럼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배트맨이 원칙을 버리는 것, 선을 넘는 것. 그래서 계속 시험합니다. 이 사람을 구할 건지 저 사람을 구할 건지 선택해. 원칙을 지킬 건지 도시를 지킬 건지 선택해. 관객은 막 쭉 긴장합니다. 와, 이번엔 정말 배트맨이 정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마음을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긴장하게 되죠. 좋은 빌런은 육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태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가장 무서운 빌런은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보니까 가장 무서운 빌런 선발대회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각자 정말 다른 빌런을 떠올리실 것 같거든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빌런, 심지어 내가 잠깐이라도 그 빌런의 마음에 동조한다 라면 그 빌런이 제일 무서운 빌런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데스노트가 있습니다. 오바 츠쿠미가 스토리를 썼고 오바타 타케시가 그림을 그린 유명한 만화 데스노트에 나오는 라이토. 이 작품은 이후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라이토는 빌런인 동시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특이하죠? 네, 관객이 악당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자, 그럼 라이토가 처음부터 괴물이었냐? 아니에요. 천재 고등학생이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아주 정의로운 마음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쓰면 죽는 노트를 우연히 주워요. 줍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그 노트에 써서 지우기 시작합니다. 와, 처음 드는 그 생각이 뭐예요? 뭐 나쁜 사람이 사라지는 건데 나쁜 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이 순간이 좀 위험합니다. 라이토의 태제는 처음에 설득력이 있어요. 세상을 정화하겠다. 범죄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가 점점 변합니다.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트를 쓰고 자기를 신처럼 여기기 시작하죠. 실제로 신처럼 되니까요. 태제가 순수했을지라도 그 태제를 실행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폭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봅니다. 정의가 언제든 광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점이 아주 평범하고 선해 보이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라이토는 멀리 있는 괴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살고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던 사람이 무너지던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스노트를 본 사람들이 나 같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스스로에게요. 좋은 빌런은 질문을 남깁니다. 듀운을 잠깐 볼게요. 프랭크 허버트의 소설, 드니 블레브 감독의 영화 듀운에서 주인공 폴은 이 기능을 역으로 보여줍니다. 처음에 폴은 전형적인 영웅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억압받는 프레맨을 이끌고 싸우고 운명을 바꾸는 예언자의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듀는 조금씩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쉽게 구원자로 믿지? 폴은 프레맨을 구하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자기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미래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폭력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두려워하죠.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거든요. 자, 이게 듀운의 독특한 이유입니다. 보통의 영웅서사는 구원자가 등장하면 끝나요. 완성되죠. 근데 듀는 그 다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자가 등장한 뒤에 사람들이 그를 맹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듀는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영웅 숭배의 위험성을 다루는 이야기로도 읽힙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주인공과 마주보는 존재, 주인공과 마주보는 빌런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인공의 가치는 편하고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라고 불리는 것들은 본래 가치가 없어지는, 힘들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지키는 어떤 것이었을 때 빛을 발하죠. 전쟁이 있어야 내가 보유한 무기가 얼마큼 훌륭한지 성능을 실제로 알 수 있듯이 빌런의 태제가 있어야 주인공의 신념이 돋보입니다. 배트맨이 끝까지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조커의 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게 되거든요. 프로페서 X가 매그니토를 앞에 두고도 공존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해리포터가 볼디모트와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응원합니다. 빌런은 적이 아닙니다. 주인공의 가치를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네, 좋은 이야기는 악당을 단순한 악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인간도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인 면들을 다 가지고 있죠. 누군가는 상처 때문에 변하고, 누군가는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누군가는 굉장히 정의롭다가 괴물이 되곤 하죠. 그래서 좋은 빌런은 결국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우리 안의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안전하게 이야기 안에서요. 오늘 여러분이 좋아하는 빌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빌런은 어떤 태제를 갖고 있나요? 그리고 그 빌런은 주인공의 어떤 가치를 시험했나요? 그리고 혹시 그 빌런의 어떤 부분이 당신과 닮아있진 않았나요? 여기는 지영주의 스토리랩. 오늘은 빌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